오늘 일론이 새롭게 제시한 신규 무감독 자율주행 배포 조건으로 인해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쉬움, 안타까움 혹은 심지어 분노를 보이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 역시 일론의 타임라인과 관련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날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해석에 따라 테슬라의 무감독 자율주행 배포 시기가 수개월가량 연기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일론이 어떤 맥락에서 이러한 언급을 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실제 배포 시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 일론의 타임라인이 정확히 들어맞는 경우도 많지만 때로는 공격적인 목표 제시로 인해 지연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견해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일론이 남긴 글입니다. 안전한 무감독 자율주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100억 마일의 학습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현실의 복잡성은 아주 긴 롱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바로 이 100억 마일입니다. 지금까지 일론 머스크는 무감독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필요한 누적 주행 마일 수가 100억 마일이 아닌 100억 킬로미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위가 킬로미터에서 마일로 바뀌며 무감독 자율주행 필요 조건이 60%가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테슬라 FSD의 누적 주행수는 71억 마일, 곧 72억 마일이 됩니다. 이는 분명 상당히 높은 수치이지만 과거 일론이 제시했던 100억 킬로미터 기준으로는 무감독 자율주행을 달성할 수 있는 수치이지만 이번에 새롭게 제시한 100억 마일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치가 됩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썰님께서 공유한 내용인데 테슬라의 FSD 누적 주행 마일이 최근 보여주고 있는 증가 속도를 유지하게 된다면 이 100억 마일에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예상한 차트입니다. 최근 속도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100억 마일에 도달하기까지는 7월이 넘어서야 100억 마일에 도달한다라는 결론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분석은 FSD 누적 주행 마일 수가 선형적으로 증가한다라는 현실과는 조금 다른 단순화된 분석입니다. 테슬라 FSD 누적 주행 마일수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주요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총 테슬라 차량 주행 마일이고 두 번째가 총 주행 마일 중 FSD 사용 비율입니다. 이 중 첫 번째 요인이었던 총 테슬라 차량 주행 마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가 도로 위에 존재하는 전체 테슬라 차량입니다. 매 분기마다 테슬라는 신규 차량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 위에 존재하는 테슬라 차량은 매 분기, 사실 매일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 내용은 한 대당 하루 주행 마일이 늘어날수록 총 테슬라 차량 주행 마일 역시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이었던 총 주행 마일 중 FSD 사용 비율 같은 경우 FSD의 성능이 올라갈수록 전체 주행에서 FSD를 사용하는 비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재미난 점은 FSD의 성능이 올라가게 된다면 사람이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앞서 살펴봤던 첫 번째 요인인 총 테슬라 차량 주행 마일 역시 올라가게 된다는 점입니다. 즉 FSD 성능이 향상되게 되면 테슬라 FSD 누적 주행 마일에 영향을 주는 두 가지 요인 모두가 상승하게 되고 선형적인 상승이 아닌 제곱을 나타내는 상승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감안하게 되면 테슬라의 누적 FSD 주행 마일 수는 선형적인 직선이 아니라 지수함수와 같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으며 이 지수함수가 얼마나 빠르게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이 기간은 7월보다는 5월 혹은 4월로까지 앞당겨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 내용이 조금 앞당겨진다 하더라도 일론 머스크가 분명 작년 12월을 목표치로 예상을 했는데 이 목표가 몇 개월 더 늦어진다라는 점은 아쉬울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일론이 남긴 게시글의 두 번째 부분이 2일 전에도 자세히 살펴봤던 롱테일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답글을 남긴 원글을 보게 되면 그 핵심 내용이 기술 데모와 실제 제품 사이의 막대한 간극입니다. 바로 얼마 전 발표했던 엔비디아의 알파마요의 한계점을 지적하는 글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수없이 많은 무한에 가까운 극단적인 엣지 케이스, 일론 머스크의 표현을 빌리자면 엄청난 복잡성을 지닌 현실 세계의 롱테일 문제를 추론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치 엔비디아의 말만 들으면 엔비디아에서 처음으로 자율주행의 추론을 활용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점은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추론을 활용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쇼쿠는 조금 더 명확한 답을 내놓기도 합니다. 공사 중 내비게이션 경로 변경이나 주차 옵션 선택과 같은 일부 추론 요소들이 이미 14.2 버전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1분기에는 더 많은 추론 기능들이 추가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라는 글을 남긴 것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 추론을 통해서 현실 세계의 극단적인 롱테일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사실 테슬라를 포함한 모든 기업들의 자율주행에서 추론을 벌써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본질적인 문제가 존재하는데 이는 추론이 예외 상황을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예외 상황들이 추론 능력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앞과 뒤가 반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테슬라에서도 시뮬레이션을 사용합니다. 이 시뮬레이션을 사용하는 건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극단적인 엣지 케이스를 시뮬레이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된 극단적인 엣지 케이스를 시뮬레이션으로 여러 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보기 힘든 0.001%의 극단적인 케이스를 바탕으로 비슷한 케이스를 시뮬레이션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것을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주장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일론 머스크의 이번 게시글 같은 경우 엔비디아의 알파 마요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한계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혹은 추론을 통해서 현실 세계의 극단적인 엣지 케이스를 극복할 수 있다는 그 방향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과정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는 킬로미터였던 단위가 마일로 바뀌며 무감독 자율주행을 성취하기 위한 데이터의 양이 60% 증가했다는 것은 분명 아쉬움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내용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비관적인 내용이 언급될 것이라는 건 너무나도 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타임라인과 관련해서 저도 오늘 많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 결론은 여전히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것처럼 성공하는 비관주의자가 되는 것보다 조금 늦는 낙관주의자가 되는 게 훨씬 더 낫다입니다. 큰 도전을 시작조차 하지 않거나 타임까지 시작하지 못하게 만드는 비관주의자가 되기보다 비록 타임라인이 조금 늦을지언정 언제나 가치를 창조하고자 하는 낙관주의자가 되는 것이 이 세상에 훨씬 더 큰 도움이 됩니다.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비관주의자들은 비슷한 이들끼리 모여 낙관주의자를 비난하며 자기 위안을 삼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공허한 위안일 뿐 현실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며 본인의 미래를 단 한 뼘도 개선하지 못합니다. 정말 경계해야 할 것은 이런 비관주의자가 득세하여 낙관주의자들이 설 자리가 좁아지고 그 결과 새로운 도전을 하는 이들이 줄어들어 혁신의 속도가 정체되는 미래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의미 있는 보탬도 주지 못하는 사람들의 불평에 신경 쓸 가치는 없습니다. 그저 각자의 인생에서 스스로 가치 있다고 믿는 일을 하며 살아가도록 두면 그뿐입니다. 진정으로 의미 있는 가치는 타인의 말 몇 마디의 갈대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치란 외부의 평가가 아닌 본인의 내면에서 스스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동의를 갈구하며 타인의 의견에 의해 결정되는 가치만을 쫓는다면 그것은 아직 본인만의 가치 기준이 정립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는 혁신의 속도가 너무 늦다거나 일론이 제시한 타임라인이 완벽하지 않다고 불평하는 사람들 중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혁신을 직접 만들었거나 시도해 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무언가를 창조하는 시도를 단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창조의 타임라인이란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험난한 가시밭길을 헤쳐나가기 위한 스스로의 동료라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불확실성까지 고려해서 일론의 타임라인을 냉정하게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맞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일론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신뢰하고 이해합니다. 비록 일론이 제시한 시점은 조금 어긋날지언정 그가 공언한 거대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장기 투자에 실패하는 비관주의적 투자자로 남기보다는 현실이 되는 시점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결국 장기 투자에 성공하는 낙관주의적 투자자가 되는 것, 그것이 제가 지향하는 투자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일론이 새롭게 언급한 100억 마일이라는 수치로 인해 분명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론이 제시하고 있는 방향이 분명한 성공으로 가는 방향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기에 이 또한 포용하고 조금 더 여유롭게 긴 여정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2024년 말 같은 경우 트럼프 적극 지지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통해서 조금 빨리 부자가 되는 줄 알았고, 또 작년 말 같은 경우 무감독 FSD와 함께 조금 늦어졌지만 그래도 목표치로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는 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에 의한 욕심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테슬라 장기 투자의 본질인 테슬라의 장기 비전에 집중하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AI를 통한 풍요의 시대에 대한 장기 비전을 벌써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장기 비전을 달성하는 데의 병목이 처음에는 칩 생산이고 그 다음은 전력 생산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칩 생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테라팹을 준비하고 있으며, 전력과 관련해서는 벌써 다양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게 테슬라입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테슬라의 에너지 저장 장치 연간 설치량입니다. 기본적으로 50% 이상, 많게는 100% 이상 성장을 매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추세는 더욱더 가팔라지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중국에서 에너지 저장 장치 설치량입니다. 보통 연말에 가동되는 에너지 저장 장치가 상당히 많다는 걸 볼 수 있는데, 2025년 말 같은 경우 한 달에만 60기가와트시가 넘는 에너지 저장 장치가 가동되게 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급격하게 성장 중인 테슬라의 2025년 전체 에너지 저장 장치 설치량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이처럼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이 중국에서만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 세계 역시 같은 트렌드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미래 AI 시대의 병목을 테슬라가 잘 준비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오늘 테슬라의 신규 태양광 패널이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를 통해서 기존의 전력 발전 인프라의 효율을 2배 가까이 늘릴 수 있다면 태양광 패널은 전력 생산 자체를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AI 시대의 장기적인 병목이 되는 전력과 관련된 문제를 테슬라가 일찌감치 대비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당장의 병목인 칩 생산과 관련된 움직임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소이어님이 공유한 xAI의 콜로서스 3 데이터 센터입니다. 전력 발전 시설 바로 옆에 존재하며 엄청난 양의 AI 컴퓨팅 능력을 갖추게 되는 시설입니다. 이처럼 xAI가 빠르게 데이터 센터 확장을 하며 노하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xAI는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xAI를 통해서 축적되는 노하우가 당연하게 테슬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동시에 이런 데이터 센터 확장은 테슬라의 잠재적 테라팹에도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 새롭게 건설하거나 확장을 할 때 상당한 리스크가 뒤따라옵니다. 그 이유가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투자금이 먼저 필요한데, 이 투자가 끝난 다음에 여기에 합당한 수요가 존재할지 존재하지 않을지 명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실제 공장을 건설하거나 확장을 하고 난 다음에 원래 사겠다라고 했던 고객들이 다 사라져 버리면 엄청난 손실을 입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테슬라 같은 경우 자율주행에 사용되는 칩, 옵티머스 안에 들어가는 칩뿐만 아니라 xAI라는 디지털 AI의 리더 역시 존재하는 것입니다. 즉, 테슬라가 테라팹을 건설하게 된다면 다른 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수요 정보를 먼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도체와 관련해서 미래 실수요 예측에서 일론 머스크가 독보적으로 유리한 포지션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2026년이 시작된 지 정말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예상 밖의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기분 좋은 예상 밖의 일, 때로는 조금 아쉬운 일들이 일어나며, 이런 일들은 분명 투자자에게는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스트레스 자체를 피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스트레스를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소하는 게 성공적인 투자의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잦은 감기로 골골거려 이런 말 하기가 민망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운동 열심히 하고 더 건강해지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중 테슬라에 대한 단순한 가십거리가 아닌 가장 정확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꾸준히 얻고자 하신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